다음은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관위 내로남불 금지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유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동료 문구입니다. 현수막 같은 곳에다 투표 많이 하세요라는 취지로 이제 글들을 쓰잖아요, 정당이요. 그런데 거기에 뭐 내로남불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수막에 위선 무능도 써서는 안 된다. 야당에선 반발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라고. 그러니까 여당 쪽에 약간 기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이에요, 지금 야당은요. 그러나 선관위는요. 여당 측에서 쓴 거짓말 표현도 불허했다. 이것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도 설명을 합니다,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요. 다음 하나 좀 보겠습니다. 화면입니다. 내로남불 현수막 문구 불허한 선관위. 그러니까 민주당 내로남불. 그러니까 내로남불 하면 민주당이 뭐 연상된다. 뭐 이런 취지로 들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조금 설명이 묘하다. 뭐 또 이런 반응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야당 쪽에 뭐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수호가 지나쳐 민주당을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당이라 인증한 선관위의 자승자박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문의를 한 거예요. 이런 표현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 그 표현이 이런 겁니다. 투표가 위선 이깁니다. 뭐 무능 이깁니다. 내로남불 이깁니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 중에서 내로남불이 대표적인 걸로 좀 소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투표가 내로남불 이깁니다. 현수막 사용을 문의했는데요. 선관위는요. 특정 정당 쉽게 유추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은 사용 불가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상황이 참 해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금요. 윤경호 의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이런 어떤 유권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문의를 한 겁니다. 내로남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도한 규제 그리고 일관성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게도 비슷한 잣대를 똑같이 댔다거나 또는 다른 후보에게도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왔다 갔다 했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 측에 특정 정당 측에 치우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시비를 불러일으키면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는 공직선거법 90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떠한 이런 문구 같은 것이 특정한 후보나 특정한 정당 예. 그런 주체를 떠올리게 하면 유추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떠올리게 하면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건데. 그러니까 투표 동료는 오직 투표 동료 그것만 좀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선관위 측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여당이 예. 상대를 향해서 거짓말 정당을 연상시키는 표현 이거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쪽은 내로남불 위선 정당, 무능 정당 이거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잣대를 댄 거다. 그러니까 선관위 설명은 양쪽 다 그런 문제가 있는 표현 못 쓰게 한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초래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또는 뭐 성 관련된 비위 예. 뭐 이런 것들 끌어당겨서 문구를 내거는 것도 성평등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들어갔는데 어떤 거는 안 된다고 하고 어떤 거는 된다고 하고 기사에도 잠깐 있습니다만은 성평등 자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합니다. 예. 라고 하는 거는 허용이 됐어요. 어. 근데 나는 성평등 페미니즘에 투표하겠습니다. 이건 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잣대는 과연 뭐냐.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과도한 규제가 된다면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선택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시대 상황이 이걸 못하게 한다고 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그걸 접하지 못하느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내로남불 얘기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룸으로써 예. 플래카드를 내건 것만큼이나 효과를 걷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뭐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서 공직선거법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선관위 자체에서 이미 2013년 그리고 2016년에 제기를 했어요. 이번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또 다뤄지겠죠. 법 개정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법 개정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선관위 지금 위원장을 대법관 중에 한 분이 겸임을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시비를 걸 일은 아닙니다만 상임선관위원은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하거든요. 예. 이 상임선관위원은 특정 정당의 활동을 지나치게 했거나 뭐 정치색이 뚜렷한 분 이런 분들은 가능한 배제하자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온다. 그런 점에서 선관위는 특히 중앙선관위는 예. 엄정 중립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을 스스로 갖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그런 것들이 또 확보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 배조 교수님하고 윤기찬 변호사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조 교수님. 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니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관위 설명은. 근데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또 오히려 좀 당혹스러운 해석 아닐까요, 이게? 혹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또는 예. 반대한다거나 예. 그런 걸 쉽게 유추할 수 있으면 안 된다라는 예. 게 이제 공직선거법 90조하고 93조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의 영향까지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 볼 때는 또 특정 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일관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형평성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보면은 민주당에 불리한 내용도 있고 예. 유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예. 뭐 특정 정당에 꼭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내로남불, 또 무능, 위선, 심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또 예. 거짓말하는 후보는 안 된다라는 예. 것도 선관위에서 못 쓰게 그 했거든요. 거짓말이란 표현이 문제 삼은 거죠. 그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한 이제 거예요. 거짓말하는 후보 하면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연상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선관위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또 지난번 총선과 대선에서도 촛불을 못 쓰게 했거든요. 또 그러나 적폐청산 또 쓰게 했거든요. 그리고 민생 파탄 이런 것도 또 못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반인들 입장에서 예. 또 해당되는 정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은 이게 일관성이 뭐고 기준이 뭐냐라는 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예. 보다 또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예.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예. 결국 이제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따른 건데 예. 제가 볼 때 이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말은 최대한 풀고 돈은 묶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근본적으로 이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안 된다고 한 거는요. 투표 동료 문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유세 때 보면 이런 표현들 막 다 쓰면서 유세하는데 그건 이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문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적용된 거는 투표 동료 문구입니다. 투표 좀 많이 해주세요라는 취지의 문구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90조거든요. 여기서 특정 정당을 뭐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이런 건 안 된다는 건데 윤기찬 변호사. 선관위 입장에서도 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걸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거다라고 하면은 선관위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선관위가 일단 법을 얘기하지만 예. 법에는 정확히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선거운동은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현수막 개첩 게시도 사실 이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투표 동료는 사실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표 동료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투표 동료나 선거운동을 불문하고 일정한 시설물을 게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예. 특정 후보의 성명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된 것. 예. 그러니까 명칭이나 성명이 유추돼야 돼요. 그런데 저거 갖고 명칭이나 성명이 유추됩니까? 이미지는 유추될 수 있어요. 또는 행동은 유추될 수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주당이 1번 쓰니까 일합시다. 일자를 뭐 아라비아 숫자를 한글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또는 뭐 국민이 뭐 투표하면 국민이 이긴다. 예. 이것도 국민의 힘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취지인데 선관위는 저것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선관위 행태가 모순이 있는 것이
분명히 이것은 국민의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이 조항을 없애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그것을 해석을 좁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없애자 그러면 해석을 좁게 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없애자고 해놓고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요. 이것이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법을 해석하는 그 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예.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여서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만 해요. 모든 건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중요한 것만 보고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전의결제를 이것을 명백히 해야 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법조인으로 하게 된 것은 선거법을 정확히 예. 해석을 하라는 취지인데 지금 실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무는 사무처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선거관리 그 실무도 고칠 필요가 있고 매뉴얼을 만들거나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좀 엄격하게 예. 의사결정 구조를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부상 관련해서 뭐 이런 선관위의 어떤 이런 해석 뭐 이런 것도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네 분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패널 분들도 뭐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지금 시간이 8시 오전 8시 48분을 좀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아침의 매일경제를 시청하고 계십니다.